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퇴직 앞두고 혹은 막 정년퇴직하고 나면 다들 제일 먼저 뭐 생각하세요? 아, 이제 뭐 하지? 돈은 어떻게 하지? 일자리라도 구해야 하나? 이게 너무 당연한 반응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우리 세대가 그렇게 살도록 훈련받았으니까. 어릴 땐 열심히 일해라, 돈 모아라. 중년 땐 가족 부양해라, 애들 공부시켜라. 그리고 퇴직 즈음엔 그래도 몸이 움직이는 한돈 벌어야 한다. 이게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퇴직해도 못 나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65세, 70세 금방 옵니다. 이제 우리 수명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75세 넘어서도 정말 팔팔하게 해외 배낭여행 다니는 사람 주변에서 얼마나 봤어요. 허리 아프다, 무릎 수술했다, 당뇨다, 혈압이다, 치매 걱정이다. 이게 진짜 우리 노년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죠.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생각만 하는 게 맞나? 일 못하게 되면 뭐 할 건데? 지금 이 글을 보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일이 곧 내 취미라고 믿고 사시나요? 그게 진심이면 다행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일하려고 해요. 돈 안 벌면 망한다는 공포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 공포가 무서워서 퇴직 후에도 어디서라도 일해야지만 반복합니다. 그게 나중에 큰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몸이 못 버티는데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서럽게 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게 쓰고 검소하게 살 생각을 미리부터 해라. 이게 되게 냉정하고 차가운 말 같죠?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내 노후에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소비를 줄이면 돈 걱정을 줄일 수 있고 돈 걱정이 줄면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붙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서야 진짜 내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제 지인 중 한 분이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했습니다.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나와요. 그런데 평생을 호화롭게 살아서 소비 습관이 안 바뀌어요. 명품 옷, 외제차, 고급 레스토랑. 퇴직하고 나서도 이걸 유지하려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거나 빚을 내더라고요. 결국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했고 가족 분위기 엉망됐어요. 나는 돈이 있는데 왜 쓰지 말라고 해? 이러는데 그 돈이 평생을 커버 못하니까요. 그분이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내가 퇴직 전에 소비 습관만 좀 줄였어도 애들한테 손 안 벌렸을 텐데. 또 다른 사례입니다. 어떤 분은 퇴직 전에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겼어요. 자식들 다 독립하니 큰 집이 필요 없어서. 주변에서 왜 팔아? 미쳤냐? 했지만 그 돈으로 금융 자산을 만들어서 매달 생활비를 뽑아 쓰세요. 소비는 심플합니다. 손주들 용돈도 소소하게, 외식은 분식집, 여행도 국내 위주로. 근데 엄청 행복하대요. 걱정이 없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병원비도 준비돼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여유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소비를 줄이니 삶이 가벼워진 거죠.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이야기할게요. 이분은 돈을 많이 번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퇴직 10년 전부터 취미를 돈 안 들이고 할 방법을 찾았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기, 동네 산책로 개발하기, 집에서 그림 그리기. 친구들이 비웃었죠. 에이, 돈 쓰면서 즐겨야지. 뭐가 그리 궁상 많냐. 근데 정년퇴직 후? 이분은 자기 페이스가 딱 잡혀서 돈 안 써도 할 게 너무 많아요. 반면 돈 펑펑 쓰던 친구들은 우리 뭐 하지? 어디 가야 하지? 돈 없는데? 하며 우울해졌어요. 이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허세 다 필요 없어. 돈 안 쓰고 즐거운 거 미리 연습해야 돼. 이 세 사례에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소비 습관이에요. 퇴직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덜 쓰는 습관을 만드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쓰는 게 줄어야 모은 돈으로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선택지가 넓어져요.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프면? 일자리가 없으면? 그때부터가 진짜 노후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막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돈 적게 쓰는 법을 연습하세요.
하고 싶은데 돈 안 드는 취미를 찾으세요. 일이 취미라면 좋지만 돈 안 받고도 즐거울 만큼 진짜 좋아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언젠가 나를 망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정년퇴직 후의 인생,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강히 발목을 잡으면 정말 금방입니다. 그 짧을 수 있는 시간을 허세 부리며 빚지고 자식 눈치 보고 몸 상하면서 보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소소하게라도 내 시간을 즐기면서 내 마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돈 많이 안 들어요.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오늘부터 할 수 있어요. 퇴직 준비? 결국 삶의 방식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검소함을 배우세요. 그게 진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퇴직 후 적게 쓰고 검소하게 살 준비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실질적이고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준비할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마음가짐만 바꾸자는 말로 끝내면 너무 허망하니까 지금부터라도 해볼 수 있는 실제 전략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소비 습관 점검부터 시작하세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 소비는 그렇게 안 많아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가계부를 쓰면 깜짝 놀랍니다. 카드 명세서 한 달치를 딱 펼쳐보면 나오죠. 커피가, 외식, 옷, 친구 만남, 편의점, 택시, OTT 구독료. 이런 게 쌓여서 월 30만, 50만 원 추가로 나가요. 1년에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퇴직 후에 이런 지출을 유지한다. 그 돈을 어디서 메꿀 건지 꼭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실전 팁. 카드 명세서를 3개월치 뽑아서 소비 카테고리를 나눠서 분석해 보세요. 필수 지출 주거, 공과금, 식비 vs 선택 지출 외식, 여가, 쇼핑으로 구분. 선택 지출을 최소 30% 줄이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이런 점검을 하지 않고는 절대 검소하게 산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해본 분들은 생각보다 내가 많이 쓰고 있었네 하고 깜짝 놀라요. 둘째, 고정비를 줄이는 구조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검소하게 살아야지라고 할 때 가장 간과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작은 소비는 줄이는데 큰 고정비는 유지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너무 큰 집에서 살면서 관리비와 난방비가 과도하게 나감. 승용차 유지비로 매달 50만 70만 원 지출. 비싼 보험 상품 여러 개 중복 가입. 퇴직 후에는 고정비가 무서워요. 월 현금 흐름이 줄어드는데 지출이 고정이면 망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실전 팁. 주거비 부담을 줄이세요. 꼭 필요한 방만 유지하세요. 임대 수입이 가능하면 임대도 고려. 자동차는 처분하거나 경차, 중고차로 다운사이징. 보험은 노후 보장 위주로 정리하고 저축성 과도한 종신형 상품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정리. 휴대폰 요금제, 인터넷 TV 결합 상품, 각종 구독 서비스 해지.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실제로 60대 부부가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겨서 2억 정도를 금융 자산으로 만들어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에 보태 쓰더라고요. 그전엔 집은 자산이다 라고 버텼는데 퇴직 후 현금 흐름이 없어서 불안이 컸대요. 이 선택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어요. 주거비 문제는 한번 구조를 바꾸면 평생 효과가 납니다. 셋째, 의료비와 건강 문제 대비하기. 돈을 안 쓰고 검소하게 살자라고 해도 가장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건강 비용이에요. 퇴직 후 가장 큰 지출 카테고리 중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늘어나요. 특히 만성질환 관리가 핵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이거 한두 가지만 있어도 약값, 검사비, 치료비가 쭉 나갑니다. 실전 팁. 건강검진은 매년 챙기세요. 조기 발견이 비용을 줄입니다. 식단 관리 외식 줄이고 집밥 위주. 소금, 설탕 줄이기. 운동 루틴 만들기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은 돈이 거의 안 들어요. 지역 보건소 프로그램 활용 무료저가 건강 프로그램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노인검진 혜택 적극 활용. 한진 얘기해 드릴게요. 당뇨약을 10년째 먹는데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인슐린 주사를 피했어요. 약값은 월 2만 원인데 만약 관리 못했으면 주사 치료로 10배 가까이 들었을 거예요.
작은 습관이 10년간 수백만 원을 아낀 겁니다. 넷째, 돈 안 드는 취미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라. 돈을 안 쓰면 삶이 재미없어질까 봐 다들 두려워해요. 그렇다고 매번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골프 치며 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퇴직 후에도 사교비 지출이 크면 통장은 순식간에 마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돈이 안 들어가도 재미있는 것을 찾아야 해요. 그게 사실 진정한 취미고 노년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실전 팁, 동네 도서관 이용, 무료 강좌, 독서 모임 참여, 공원 걷기, 등산로 탐방, 집에서 취미 그림 글쓰기 악기 수공예, 동사무소 노인 폭지관 프로그램 저렴하거나 무료, 지역 커뮤니티 활동 봉사활동, 마을 모임. 사례 하나 더. 제 고객 중에 60대 분이 계신데 주말마다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토론 모임을 해요. 참가비는 0원.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좋은데 도서관은 돈도 안 들고 조용하고 좋아. 오히려 친구들이 거기서 만나자고 한다니까. 이게 진짜 노후 준비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라고 자신합니다. 좋아요. 일할 수 있으면 행복이죠. 하지만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65세가 될지 70세가 될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도 버틸 수 있게 소비를 줄이고 지출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적은 돈으로도 삶을 즐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퇴직 후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덜 쓰는 구조 만들기, 건강을 지켜서 의료비 줄이기, 돈 안 드는 취미와 관계 만들기. 이 세 가지가 다 준비돼야 진짜 편안한 노후가 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해보세요. 카드 명세서 분석, 냉장고 정리해서 식단 관리, 도서관 프로그램 검색하기. 다 돈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전문가가 권하는 퇴직 후 준비입니다.